지금 해산시의 이러한 변화가 어찌 보면 외부 정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해산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예, 태풍이 금방 지나가는데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가 코로나 2단계로 올라간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북한 관리층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 모습을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북한 안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북한 관리층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오늘 기사를 놓고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NK가 8월 28일날 올린 기사입니다. 출동 못해 죄송. 해산시 당위원장 폭발 사고에 고개 숙여 사과라고 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해서 대형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위로금 8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 안전부장이 지난 18일날 가스 연쇄 폭발 사고로 피해 가족과 주민들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고위 간부가 대거 출동해서 마음을 달래라는 것으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인가요? 평양시 아파트 붕괴됐을 때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였을 때는 당시 무너진 붕괴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위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고위 간부도 아니고 하모니카 주택이면 대체로 서민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당위원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군포시 시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인민위원장보다 상당히 더 높은 직책입니다. 북한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한다? 예, 사람들 인사할 때도 함부로 같이 인사 안 해요. 한국의 정치인들 인사하거나 뭐 시장이 인사하면 주민들이 인사하게 되면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같이 이렇게 허리 굽혀 인사하잖아요. 북한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인사를 하면 그래? 인사를 안 한 사람이 지나가면 야, 쟤 누구야? 이러고 탁 뒤를 캐는 그런 식의 조금 권력형이 상당히 입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어찌 보면 제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90도로 인사할까요? 28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살피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못한 데 대해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도 약속했다는 전언입니다. 해가 저쪽에서 뜨겠네요. 북한에서는 정말 역대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나도 당일군들이 나와서 빨리 처리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더 주목했습니다. 솔직히 대책이란 게 크게 없거든요. 소방차가 출동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처럼 119 차가 출동하겠습니까? 어떠한 사고 나도 무엇이 출동한다? 이것 자체가 어려워요. 대체로 주민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누구의 호소 없이 자발적으로 야 사고 나서 빨리 끄자. 왜? 주변에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현장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정치 성향을 따라가나? 아니면 양강도 지역 같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외 소식에 상당히 민감한 주민들입니다. 한국의 정보라던가 탈북자 가족들로 통해서 상당히 그 이슈가 많이 접목됐던 어찌 보면 좀 민감한 민심인 거죠. 중국하고도 바로 가까이 있고 여기에 지금 당일꾼들이나
이러한 간부들이 그러한 민심이 가장 많이 흔들릴까봐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언급했네요. 서식통은 평양 아파트 붕괴와 해상 폭발 사고는 모두 제대로 출동 못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늦장 대처에 사상자가 늘어나는 등 대형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사과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네, 서식통은 평양 아파트하고 해상 폭발 사고의 그 공통점을 얘기를 했는데,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컸죠.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한 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정말로 그때 90세대인가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이 평양 중심 한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독특한 거였다고 저희 탈북민들은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상 폭발 사고가 같이 동시에 빨리 출동을 못했다? 솔직히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장 큰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청진에 그때 태풍을 미리 예고를 못해서 청진 기상청이 잘못 보도를 해가지고 300척이라는 그 고기잡이 배들이 정말 무리죽음 당했습니다. 당국의 어떠한 사과? 아니, 청진시 기상청 환경북도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청진시장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고위 간부들이 직접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민애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읽혀진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것과 맞먹는 맥락이다.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됩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분명히 뭔가는 그들이 정책을 펼치는데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민심을 끌고 가자는 것이 아마 이들의 정책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관련 소문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당국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적극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서식통은 살림집도 겨울 김장 전까지 완공해서 입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유족에게는 한 세대당 8만원, 북한돈 약 10달러씩 줬고, 저는 이 8만원이 북한돈 8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한국돈으로 8만원을 계산했네요. 그럼 세대당 약 10달러씩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세대에게 담요도 나눠줬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은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고 담요도 중국산이었다고 한다. 이 사과가 결국은 이런 문제점에서 결국은 저 사과가 솔직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했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당국 자체에서 뭔가는 지불이 돼야 되는데 꼭 그 주변에게 야 너네 이웃을 도와라,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해라,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휘해라, 이 사회의 아름다운 미풍을 발휘해라 라는 구호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런 명분들로서 그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럼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친근한 이웃들이 그러지 않아도 서로가 다 이웃이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러한 작은 부담까지 정부가 그들에게 세부담을 해가지고 걷어서 준다? 유족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해결은 하려고 분명히 나섰는데 실질적인 도움에는 이런 부담감과 그들의 마음의 짐을 얹어준다는 그러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화재 사고는 신속했지만 시 안전부 소방대차가 기동할 기름이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팩트네요. 한편 폭발사고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국정경비대 처소장은 생활 제대됐고 노동 단련 2년형이 내려졌다. 또한 시 안전부 소방장과 소방대장이
해임 철칙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효과가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이건 시너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예전처럼 외부의 정보에 귀를 다 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었다면 청진시 그 고깃배 300척이 그 피해를 겪은 그때처럼 누구도 정부나 당국을, 간부들을, 정부 기관들을 나무랄 꿈도 못 꿨다는 거죠. 그냥 못 믿는 건 당연하다. 그때 당시 그 300척 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이모부가 몰래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공해상에 나가서 한국 라디오를 틀고 한국 기상청의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저희 이모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이모부는 그걸 듣고도 몰래 들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꿈자리가 사놨다. 나는 들어가겠다. 이러고 나간 지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3일 만에 우리 이모부가 들어왔고 그 다음날 그 300척의 배가 싹 다 태풍에 몰려서 바다 어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이모부가 그 청진항 그 고깃배 그 바닥에서는 물귀신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댔어요.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걸 알고 들어왔냐고. 근데 그 내용은 이모하고 저밖에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말도 못했고. 그리고 기상청의 잘못은 분명하다. 그때부터 그 우리 이모부 배에 있는 그 어부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모부를 완전 신처럼 받들더라고요. 그 정보 하나 때문에. 지금 해산시의 이러한 변화가 어찌 보면 외부 정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해산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 정보의 힘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변화시켰고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북한 정부는 변할 수밖에 없는 이치. 지금의 북한 상황 아닐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근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저